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보면은 7대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 특히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습니다. 기술주 집중 매도세에 주된 원인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오늘 이 3대 지수는 혼조세인데요. 다우는 좀 올랐지만 나스닥은 많이 빠졌는데 이게 기술주들이 좀 특히 부진했던 이유는 일단 가장 큰 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열 의장의 연설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연준 의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금리 인하에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또 퍼지면서 기술주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오픈 AI의 그 샘 알트먼 CEO가 지금 AI가 버블 영역에 있다, 좀 비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중요한 기술인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좀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좀 주가 수준도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좀 경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AI, 빅테크 대부분이 AI에 관련돼 있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좀 크게 좀 흔들리면서 이 나스닥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사실 오늘 이제 주택주들 부동산 지표가 좋게 나와서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은 대부분 기술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그 미국 증시에 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최근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나오면서 기술주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장기 기술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지금 사실 이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증권가도 그렇고 대부분 좀 미국 증시가 싸다고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없어요. 이제 그동안 꾸준히 올랐고 사실 지난 4월에 이제 그 트럼프 관세가 정점일 때 그 저점 찍고 지금 나스닥이 무려 40% 올랐거든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쉬어갈 자리는 또 맞고요. 또 8, 9월이 또 전통적으로 좀 약세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가라는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빌미가 생겨서 빠지는데 그게 이제 또 오픈 AI 또 샘 알트먼이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또 경고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 붙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 좀 조정은 좀 단기간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항상 이제 예전에 우리가 99년도 2000년 그 IT 버블도 봤지만 그게 1995년부터 이 인터넷 이제 그 버블이라고 해야 되겠죠. 2000년에 버블을 꺾고 이제 깨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9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거의 5년 사이클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AI가 이제 시작된 게 지금 한 2년밖에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품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비싸진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좀 그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 조정은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는 게 20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발언을 계속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표출이 될지 그렇다면 이런 연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걱정하는 게 파월 의장이 워낙 그동안 좀 금리 인하를 이제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도 이제 사실 거의 언급을 안 했죠. 언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FOMC에서도 금리 인하에는 조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물가가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좀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이제 고용을 먼저 챙길 거냐, 물가를 챙길 거냐. 근데 물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금리 인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본격적으로 좀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거를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준 의장이 그래도 이 연준 위원들을 이끄는 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달에 FOMC에서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사실 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좀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갑자기 좀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파월 의장의 그 성격상 이번에도 애매한 또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데이터를 더 확인하자. 그러면 또 시장은 실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다가오면서 시장은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금리 인하를 사인을 주기보다는 좀 이번에도 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오히려 좀 약간 반대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도 지금 명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의 결과를 일단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시장은 일단은 그에 앞서 좀 긴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